얘기할 내용은 이제 온라인 슬로건 대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슬로건 어떤 걸까요? 바로 캐치카피, 고객의 마음을 한 줄로 훔치는 그런 문구들인데, 자, 이런 문구들은 원래 이제 예고편에 나온 것처럼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혹은 그 별이 5개라든가, 아니면 아버님 댁에 그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나이키처럼 이렇게 막 멋진 로고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 슬로건이 온라인에서도 쓸모가 있느냐, 아니면은 온라인 슬로건은 또 오프라인과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슬로건. 이 슬로건은 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 하느냐? 왜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합니다. 한 문장으로 고객에게 이 문장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의 문제를 이걸로 해결해봐. 혹은 나는 다른 애랑 틀려. 나는 차이가 엄청나. 이 차이를 알려주는 단 한마디를 알려주지. 혹은 고급스러움을 전달해줄게. 이 슬로건으로 인해서 너의 그 가치, 혹은 너가 팔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게끔 해줄게.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슬로건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로건을 생각하고 캐치카피를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슬로건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 하나의 방법인지, 아니면은 업체와의 차이를 만드는 단 하나의 방법인지, 이 슬로건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었던 2013년 9월로 한번 시간을 돌려볼게요. 2013년 9월로 돌아가면은 당시에 이제 홍대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고프로포즈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포즈 이벤트를 대행해주는 분이셨는데, 자, 이분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 홍대 김대범 소극장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소극장 공연 가보셨나요? 예, 가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막 앉아있고 막 되게 몰입도가 뛰어나거든요. 공연들이. 그때 당신이 주인공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었고, 자, 그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커플이 그 진행자한테 불려서 들어옵니다. 불려서 들어와서 무대로 막 끌려 나와요. 끌려 나온 다음에 갑자기 가상 결혼식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가상 결혼식, 누구는 누굴 사랑하겠느냐, 뭐 평생 뭐 커플이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정말 너 약속할 거냐 해가지고 결혼식을 해주는데, 그때 갑자기 이 진행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공연 자체가 너희 커플을 위해서 이 남자가 해준 거다. 박수,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어,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고품격 프로포즈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경제업체들이 있거든요. 경제업체들이 있는데 그 경제업체들은 막 63빌딩에서 막 프로포즈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뭐 대형한 레스토랑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 둘만 이렇게 썩고 막 고기 썰고 있는데 막 프로포즈 해주고, 그러니까 다 훨씬 고품격이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 업체는 딱 이런 걸 딱 찾아내요. 우리 게 고품격은 아니고 소극장 같은 데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막 이런 데 사는 게 좀 낯설기도 하고, 근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었대요. 바로 뭐였냐면, 무대에 올라오면 여성분들이 눈물을 펑펑 쏜다고 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아가지고, 뭐 그게 쪽팔린 거든 아니면 너무 기쁜 거든 간에 어쨌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이 결혼을 하실 때는 약간 영화 같은 거 생각하시거든요. 그때 눈물을 흘리길 기대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단어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는 63빌딩에서 뭐 프로포즈를 하던, 뭐 넓은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 하던 뭐 상관없어. 일단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 줄게. 어떻게? 고품격 프로포즈에서 100% 눈물 보장 프로포즈로, 예, 슬로건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는 고품격이었어요. 사이트 외관만 봐도 고품격이 아닌데,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100% 눈물 보장이라고 해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 이제 100% 눈물 보장이라고 바꿨잖아요. 바꾼 다음에 이제 막 도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할 일이라는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 온라인에서 슬로건은요, 그냥 로고 옆에 한 개 딱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도배를 해야 돼요. 왜?
왜 그럴까요? 오프라인은 슬로건을 만들 때 이상한 로고 같은 거 만들고 이러거든요. 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자신 있을까요? 내가 이거를 언젠가 너에게 다 보여줄 자신이 있는데, 온라인은 특징이 뭐다? 생애 처음만 들어온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프로포즈 이벤트를 하는 남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포즈 이벤트를 생애 몇 번이라고 검색할까요? 한 번? 그것도 거의 검색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대행을 맡기는 남자는 매우 드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슬로건을 만들었어. 고품격 프로포즈, 100% 눈물 포장 프로포즈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뭐 한다? 도배질 하는 거죠. 100% 눈물 포장, 1027명 예비 신부는 왜 고프로포에 눈물 흘렸을까요? 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사이트 곳곳을 다 눈물 포장을 만듭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 결과는 아주 어메이징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 업체가 2013년 9월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업체는 원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도양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 사업 분야가 한 두세 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프로포즈 대행을 해주는 이벤트였고, 두 번째는 결혼식 사회를 해주는 이벤트였어요. 결혼식 사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제 요즘에 코로나라서 이제 결혼식 잘 못 가시지만, 보통 결혼식 가면 이제 친구분들이 막 사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뭔가 좀 특별한 거 딱 갔더니 안상태가 있어. 딱 갔더니 뭐 김대범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장도연 씨가 있어. 뭐 이런 거죠. 갔더니 막 사회를 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억이 팍 남고 나도 재밌고 이럴 거잖아요. 근데 이 결혼식 사회를 주선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 이름 레드 펑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화 오면은 100에 100 물어보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내가 장도연 씨를 결혼식 사회에 또 끌어들이고 싶었어. 뭘 물어봤을까요? 뭘 물어보고 싶었을까요? 바로 가격이 제일 궁금하지 않나요?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그거를 안타깝게도 어,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업체는 중개하는 업체지, 소위 말해서 그 연예인이 소속돼 있는 엔터테인먼트는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소속사가 있는 반면에 중개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중개하는 데는 저 사람, 이 사람한테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아니면 소속사에서 좀 자유롭던 해가지고 사회 한번 보러 와, 얼마 줄 테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축가를 제안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연예인의 가격을 공개한다? 예를 들어 장도연 부르는데 200만 원이면 됩니다. 아니면 김대범 부르는데 150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는다? 이거는 미친 짓이죠. 할 수가 없죠. 근데 가격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연락할 것 같으세요? 개그맨 사회, 나 결혼하려는데 개그맨 연예인 사회를 하고 싶어. 저 연예인이 나의 사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화기 탁 들어가지고 그거 얼마면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자, 그랬을 때는 이 레드펑킹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연예인 전문 섭외 대행업체 뭐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요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이름을 하고 싶은가요? 얼마인가요, 레드펑킹? 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 여기는 이제 위트 있게 가격을 알려줘야 되겠죠.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자, 바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연예인 섭외 대행 전문 업체가 아니라 연예인 사회 항공권보다 저렴하게. 자, 왜 항공권보다 저렴하게라고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신혼여행 갈 때 다 못 끊죠? 유럽 항공권, 미국 항공권, 뭐 동남아를 가시던 항공권 끊잖아요. 자, 이걸 왜 했을까? 바로 항공권보다 저렴하게 정도면 나도 할 만한데? 왜? 신혼 때는 세상 최고의 쇼핑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권보다 저렴하게란 단어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명확하게 알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 문제를 해결해 줬죠. 그리고 그 다음 할 일은 뭐였을까요? 그 다음 할 일은 바로 자, 이렇게 모든 연예인이 항공기를 드는 거였어요. 왜? 온라인은 어, 도배를 해야 고객이 인식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항공기를 막 다 들고 있는데, 자, 여기 결혼식사에 항공보다 저렴하게. 자, 항공기를 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위에 있는 연예인들은, 물론 이 캡처 본 자체는 2015년도에 있었던
캡처본입니다. 13년, 15년까지. 그 후에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유럽 미주 항공권. 가격이 딱 보이죠? 자, 밑에 보면은 동남아 항공권, 제주 항공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곧바로? 아, 아, 가격이 해결을 했죠. 야, 그래서 이 업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년 만에 이 도양 엔터테인먼트는 직원 수가 3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고요. 작은 한 9평 정도 있었던 사무실이었는데 그게 막 홍대 한복판에 있는 예, 수십 평짜리 사무실로 확 옮겨지게 되죠. 왜? 프로포즈 업계에서도 매출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공개형 프로포즈 1위까지 올라가고 개그맨사에서도 1위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슬로건 때문이죠.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 리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대규모로 하진 않았어요. 왜냐? 비싸니까. 예. 사이트 바꾸는 게 뭐 지금도 만만치 않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사이트를 바꾼다? 이게 엄두도 못 냈어. 그렇기 때문에 뭘 바꿀 수 있었냐? 여기 있는 메인 배너 정도만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저기 슬로건 정도만 바꿀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뭐 그냥 모델한테 이렇게 비행기를 들게 한다던가. 그것밖에 못했어요. 뭐 페이지를 더 만든다거나 컨텐츠를 더 뭐 지금 상세 페이지처럼 구구절절절절하게 막 나오거나 이러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슬로건밖에 못 바꿨는데 슬로건만 바꿨는데도 매출이 미친 듯이 뜨는 겁니다. 아, 이거 괜찮다. 야, 이거 이렇게 쉬운 일이었어, 매출 바꾸는 게? 물론 이거는 2013년 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물론 한가한 업종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도 통할 수 있지만, 자, 슬로건을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도배를 하는 거죠. 100% 누물 보장하고, 뭐 비행기 다 들고 있고, 제주항공권, 뭐 동남아 항공권 해가지고 다 하는 거죠. 자, 이거 방법이 될 수 있겠네. 자, 이 광고를 많이 쓰지 않고도 이야기를 좀 바꾸는 것만으로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죠. 슬로건이 아까 전에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였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끄집어내는 것. 자, 이게 사실은 모든 컨텐츠의 가장 꿈입니다. 뭐냐? 내가 컨텐츠 왜 만들어요? 내가 최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저가면은 컨텐츠 만들 필요 없어요. 썸네일 딱 올려놓고 브랜드 이름 올려놓고 최저가 딱 가면 미치듯이 팔릴 거예요. 왜? 요즘이나 10년 전 고객이나 최저가는 귀신 듯이 알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슬로건을 하는 가장 궁극의 목적은요, 음, 바로 내 거를 비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슬로건은 싸 보이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정말 싸고 이 업계에선 싼 걸로 내를 이길 수 없어 그러면 티 싸게 뭐 이런 게 나와도 되는데 다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와도 되는데 그 외를 제외하고 내가 가격이 조금이라도 비싸고 그걸 인정받고 싶다? 슬로건을 그래서 지어야겠다? 무조건 고급스러워야 됩니다. 싼 단어를 절대 싼티나는 단어, 특히 그 싼티나는 단어 중에 가장 핵심이 뭘까요? 그냥 유머들이에요. 유머들 잘못 고르면은 그냥 골로 갑니다. 자, 이런 게 있었어요. 2017년 11월 달에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슬로건을 어떻게 쓰느냐. 강남에서 지금 강남 언니의 대표님이시죠. 예, 그 대표님을 만나서 그 선크림을 만들 일이 있었습니다. 선크림을 만들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그 병원에서 취급하던 선크림이 되게 좋은 게 있었는데 그 좋은 선크림이 이제 이제 뭐라 그러지?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 이제 내가 너희 병원에 그 입점을 안 시켜줄게 라고 하는 거죠. 자, 입점을 안 시켜줄게 하고 그 선크림이 되게 비쌌어요. 네, 셀 땡땡땡이었는데 한 23,000원 했습니다. 100mg 정도에. 굉장히 비싼 선크림이었는데 이걸 좀 대처를 해야겠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막 가져오면은 뭔가 좀 어색할 것 같고 아니 뭔가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걸 어떡할까? 그냥 아무 선크림만 가져와가지고 23,000원 붙여가지고 팔릴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선크림의 원료라는 게 화장품을 취급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머릿속에 안 나오면 엄청나게 특별한 기능을 넣기가 되게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슬로건을 만들죠. 어떤 슬로건 만드느냐? 자, 슬로건을 가장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슬로건이라고 하면 막 엄청 짧아야 되고 별이 5개 이래야 될 것 같지만 길어도 됩니다. 어떻게? 타겟을 지정하는 슬로건들은 길어도 돼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화장품이 셀 수 없는 자신감, 셀 땡땡땡 하는 선크림이었거든요. 어떠세요? 셀 수 없는 자신감. 뭐가 막 느껴지시나? 아, 나 저거 진짜 고급스럽고 23,000원 줘야겠다. 자, 이런 슬로건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면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적게 넣은 피부 레이저 전용 선크림이라고 했어요.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비싼 느낌이 막 들지 않나요? 어우 씨, 돈 내음이 막 느껴지지 않나요?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뭐지? 좀 보면 백탁 현상을 일으키는 거고요. 적게 넣은 피부 레이저 전용 선크림. 피부 레이저 전용 선크림. 이러니까 뭔가 고급스럽지 않나요? 자, 이 제품이 뭐냐면 제나벨이라고 하는 선크림이고요. 지금도 꽤나 잘 팔리는 선크림이고 당시에 병원 내에서 팔았었는데 병원 내에서는 대부분 선크림들이 뭐 셀 수 없는 자신감, 당신을 지켜드려요, 아름다운 자신감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어, 여기에선 티타늄 디옥사를 적게 넣은 피부 레이저 전용 선크림이라고 딱 때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오, 저거 뭐예요? 궁금한데? 저거 한번 봐도 돼요? 그리고 병원 내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왜 피부 레이저 전용 선크림인지에 대해서 쫙 이렇게 옛날 신문 광고처럼 미친 듯이 막 깔아놓는 벽볼 붙여놨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이 병원 내 판매 1위까지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그냥 되게 일반적인 성분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선크림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리고 뭐 몇천 년 전부터 2만 원대, 원래 선크림 8,000원, 6,000원 뭐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23,000원이란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셀 수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건 오프라인 같은 거죠. 그냥 언어 유희 같은 건데 온라인에서는 고급스러운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도 표현합니다. 특징이 뭐다? 고급스러운 고객만이 알만한 성분을 던지고 그 다음에 피부 레이저 전용 선크림이라고 해가지고 타겟을 좁히죠. 특정한 타겟으로 좁히게 되면은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온라인 슬로건과 오프라인 슬로건의 차이는 뭘까요? 온라인 슬로건하고 오프라인 슬로건 차이? 자, 오프라인은 여러분이 맨날 나이키를 본받아라, 뭐 아니면 코카콜라를 본받아라, 혹은 삼성전자가 뭘 했다, 이런 거 지금 머릿속 비우셔야 됩니다. 왜? 오프라인이 하고 있는 전략은요, 일단 자극적이어야 돼요. 으리, 뭐 이런 것처럼 자극적이어야 되고, 로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밈이라고 표현하죠. 막 이렇게 쓱, 아, 저 로고만 봐도 뭔지 알 것 같아. 자, 그리고 뭐가 필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나이키가 옛날에 나왔을 때, 여러분 이제 나이키 같이 예쁜 나이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 전 세계인이 이걸 다 알려면, 혹은 강남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려면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걸 보고, 우와, 저 로고 너무 멋있는데 내가 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안 들죠? 근데 오프라인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내가 돋보여야 되고, 그리고 나를 상징하는 무언가가 머릿속에 점점 바뀌게 되면, 이제 카우보이를 쓴 담배, 뭔지 아시겠죠? 말보로 같은 게 1963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왜? 시간이 되면서 상징이 됐고, 그 상징이 강해지니까 막 엄청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온라인은 뭐냐? 온라인 슬로건의 차이는 뭐냐면, 컨텐츠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 컨텐츠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 앞으로 지금부터 100% 눈물 보장 프로포즈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100% 눈물 보장 내가 보장해 줄게. 혹은 연예인 항공보다 저렴해? 그러면 항공권 잘 파봐봐. 제주 뭐 동남아 어우 괜찮지 않아? 아니면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적게 넣은 피부레이즈 전용 선크림 제나벨이라고 하면은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피부 레이저 전용 선크림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주고 선크림이 왜 이래야 되는지를 설명해줘야지만 사람들이 설득당하겠죠. 자, 오프라인식의 마케팅은 온라인에서는 안타깝게도 약간 약합니다. 너무 튕겨져 나가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오프라인에서 만들던 슬로건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뭐 셀 수 없는 자신감, 아름다운 세상 뭐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온라인으로 가면은 내가 지금부터 뭐를 너에게 설명해 줄게. 가 얘기가 나옵니다.
너에게 설명을 해줄게. 이걸로 설명해 줄 거고, 넌 이걸 계속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넌 나에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슬로건 강의를 왜 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뭐 슬로건 그게 뭐가 중요해? 모델이 중요하고, 가격이 중요하고, 상품이 중요하지. 컨텐츠만 많아도 괜찮아. 아니면 컨텐츠가 더 자극적이어도 좋.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말도 맞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웹기획자,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웹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있고, 내 쇼핑몰을 어떻게 꾸미거나, 내 스토어를 어떻게 꾸미거나, 라는 거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떤 한마디로 내 얼굴을 내밀 건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 한마디를 잘 정하면, 이 얘기 술술술술 풀릴 테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상세 페이지나 어떤 쇼핑몰을 만들 때, 어떠한 슬로건을 할지를 제일 많이 고민해요. 왜? 그 슬로건은 이 컨텐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우를 거고, 고객들로 하여금 이거를 막 퍼부어가지고, 아, 너 이것 때문에 내가 사게 됐어. 아, 이거가 있어서 너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짓게 하는 내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은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이제 슬로건 한번 적으로 가주셔야겠죠? 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슬로건은, 근데 이 온라인 슬로건이라는 게요, 막 천재적인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 온라인 슬로건은 현장에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온라인 슬로건은요,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연예인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막 멀리에 있는 어떤 천재적인 영감이 아니라 대부분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그 아니면은 내가 마케터고 대행하는 마케터다 그러면 사업자의 현장에 있어요. 사업자가 그 상품을 개발한 계기, 고객이 그 상품을 선택한 이유가 대부분 슬로건이 됩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기만 해도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 예시란 게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과일 요리의 열혈 청년 과일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과일 요리의 열혈 청년 과일 이야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가락동 있죠, 가락동. 가락동 시장에 가면은, 이제 박스떼기로 이렇게 팔아요. 그, 가락동 경매장 있잖아요. 가락시장 경매장에 가면은, 새벽 12시부터, 그 자정부터 뭐 새벽 3, 4시까지 이렇게 막 경매가 열리거든요. 그 경매가 열리는데, 그 경매에서 이제 박스떼기를 파는 거예요. 중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중도메인이 박스를 가져와가지고, 이 과일 뭐 싸게 괜찮게 나왔네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웬만하면 저렴하겠죠. 이 도매니까. 도매를 떼다 파는 거니까. 자, 근데, 자,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업체가 이 과일류라고 해가지고, 열혈 청년의 과일 이야기입니다. 해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팔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 왜 안 됐을까요? 자, 가락시장이야. 박스를 팔아. 박스 떼기를 팔아. 왜 안 됐을까?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안 싸서. 저렴하지가 않아. 그리고 설상가상. 설상가상이 뭘까요? 설상가상은 어, 이게 잘 팔리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잘 팔릴까요? 설날 때랑 추석 때만 잘 팔려요. 왜? 우리가 과일 상자 필요할 때 언제예요? 이제 곧이죠. 곧 추석이니까 곧 필요할 거잖아요. 그쵸? 어, 이때 빼고는 다 손가락 물고 있어요. 손가락 빨고 그냥 진짜 트리픽이 바닥이에요. 자, 이 사업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사업 괜찮을까? 자, 현장에 가봅니다. 현장에 가봐야 되죠. 그럼 무슨 슬로건을 달면 이걸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릴 수는 있을까? 생각이 드시나요?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예, 굉장히 힘들 것 같죠? 이거 어떻게? 그럴 때 어떻게? 현장에 가면 됩니다. 현장에. 현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 현장에서 중도메인이 뭘 보고 고르고, 뭘 보고 사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를 한 번에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장 사진이에요. 밤 12시에 가면 이렇습니다. 자, 뭐냐?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제 뭐냐, 과일놀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특가 과일 쇼핑몰이라면, 근데 너는 비싸. 왜 비싸? 왜 비싼 거랑 봤더니, 이 중도메인이 골라온 과일이 다 좋은 거야. 큰일 났어. 왜? 이 중도메인은 원래 백화점하고 마트에 막 납품하시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온 과일이 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싸게 팔 수가 없지.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떤 슬로건을 달면 괜찮을까요? 물론 일단 첫 번째는 사업을 바꿉니다. 과일 상자는 아무리 잘 팔려도 봄과 가을, 추석, 설하고
추석 때밖에 안 팔리니까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니까 바꿔요. 어떤 걸로? 그 가격에 상관없는 과일 상품들 있죠. 지금 들어오신 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품군이죠. 바로 어떤 걸까요? 어, 마빈 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상품군 바로 과일 바구니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과일 바구니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가격이 싸면 화내요, 고객이. 이씨, 너 싼 거 넣지 마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가격대가 언제나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걸 바꿔요. 왜? 트래픽이 항상 일정했거든요. 과일 바구니는. 그래요. 그러면 과일 바구니 갔는데, 어쨌든 특가 과일 바구니는 이제 아닌 거예요. 그쵸? 이 업체가 원래 온라인 특가 과일 쇼핑몰이라고 했으니까. 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합니다. 갔더니 이 중도메인이 백화점하고 마트한테 막 납품해. 근데 보니까 과일이 백화점용, 마트용 하고 나면은 이제 저기 길거리로 나간대요. 경매에서 이제 낙찰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 그대로 써보자. 슬로건은 어떻게 해? 온라인 특가 과일 쇼핑몰 과일 누리에서 백화점 VIP 과일을 마트보다 저렴하게. 과일의 정석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떤 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추석이니까 선물해주고 싶어. 온라인 특가 과일 쇼핑몰 과일 누리에서 저렴해 보이지 않는 꽤 비싸 보이는 경쟁사들을 비하면 거기에 사고 싶은가요? 아니면 백화점 VIP 과일을 마트보다 저렴한 데서 사고 싶은 것인가요? 그것도 이름이 과일의 정석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여러분이 슬로건을 지을 때, 이름도 연관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봐봐요. 백화점 VIP 과일 마트보다 저렴하게. 이거 보면 백화점 VIP 과일은 높고 마트보다 저렴하게는 싸죠. 근데 과일의 정석에서 무슨 일이 나죠? 다시 올려주죠. 과일의 정석 어디서 나왔다? 수학의 정석에서 나왔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되게 간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온라인은 슬로건의 목적이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끝이라고 했죠. 백화점 VIP 과일이 뭐예요?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설명해줘야지. 백화점 VIP 과일이 뭐예요? 백화점 중에서도 과일 중에서 백화점 VIP에만 들어가는 게 막 있어요. 과일 정석이 막 이런 이건 블로그 같은 데서 막 퍼다 보면 됩니다. 이제 좋은 수박이랑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백화점 VIP 과일 이런 마크들 딱 살펴보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고객한테 접근하죠. 그 다음에 과일 공판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재밌는 게 과일을 먹잖아요. 그냥 안 씹어요. 왜? 난 과일을 수백 개를 먹어야 되니까 뱉어버려. 한 입 먹고 그냥 뱉어요. 자, 그리고 과일은 세 가지로 부터 백화점, 마트용, 그리고 길거리 뭐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사람의 일상 김주영 동도메인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그날 과일이 좋으면 구입하지 않습니다. 뭐 백화점 VIP 워크홀리데이 그의 과일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영상도 막 그냥 찍는 거죠. 이 사람이 고르는 모습도 막 찍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과일에 특급이 찍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이런 거예요. 과일 품평 제 살이 좀 빠졌을 때도 나옵니다. 품평에도 해봤더니 이게 정말 맛있네.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예. 자, 무슨 얘기냐? 이 과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예. 이때랑 과일놀이 온라인 특가 과일 쇼핑몰 과일놀이 이거랑 어떠세요? 예. 다르죠. 다릅니다. 이 업체는 지금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내부 정보를 알긴 하지만 대놓고 얘기할 수 없죠. 매출이 거의 10배 정도가 뛰었죠. 왜냐면 기존의 과일 특가라고 했지만 특가일 수 없었고 대부분 사업주가 그래요. 특가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남들이 특가라고 하니까 특가라고 붙이지만 고객들은 귀신같이 알아채겠죠. 근데 이제 VIP 과일이라고 얘기하고 백화점 VIP 과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익숙한 단어를 넣고 이렇게 과일의 정석에 이름 붙이니까 어떻게 됐다? 예.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업체를 바꿔서 배달 바구니로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슬로건하고 네이밍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슬로건하고 네이밍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슬로건은 이런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여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게 해줘야 돼. 타겟을 지정해도 돼요.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공감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이 슬로건은 그렇고요. 네이밍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쉽고 일관성 있게, 쉽고 고급스럽게, 쉽고 익숙하게. 네이밍을 못 바꾸는 경우도 많겠죠. 근데 요즘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네이밍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네이밍의 특징은 뭐다? 다 쉬워야 돼요. 쉬운 거 두 개를 붙이던가 무조건 쉬워야 됩니다. 근데 슬로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죠. 네이밍 강의는 네이밍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떤 네이밍이 좋은가? 나 이름 한번 바꾸고 싶어. 이런 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캐치카피니까 자, 그래서 캐치카피의 위력을 아시겠죠? 다르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는 거를 우리 온라인 슬로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공감을 이끌어내는 슬로건도 제가 한 개 보여드릴게요. 2018년 2월에 경북 고령에 있는 대한특수금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무쇠라고 하는 주물 냄비를 팝니다. 자, 이 회사에는 주물 냄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막 하는 거죠. 막 요리를 해가지고 막 뭐랄까요. 비싼 주물 냄비가 있어요. 주물 냄비 하면 요리 전문가들이 막 하기 시작합니다. 요리 전문가들이 막 끓이고 막 르크루제 스타우브 막 이런 거죠. 어, 그네들하고 이제 부딪힐 만한 내가 제철소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세계적인 명품 회사들과 비교할 때 품질이 절대 뒤지지가 않아. 나도 한국의 멋진 주물 냄비 명품 브랜드 만들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명품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이름 되게 잘 졌어요. 무쇠입니다. 무쇠라고 진 다음에 어떤 거 로아스적인 삶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분 되게 지식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뭐 리빙 웰쿡 리빙 웰 이렇게 슬로건을 줬어요. 와닿습니까 여러분? 예, 르크루제 프랑스제 르크루제 사실 건가요? 아니면은 무쇠 사실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도 슬로건이다. 고객 타겟을 예, 어, 하는 것도 슬로건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키워드에 있어요. 사람들이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 그때 당시 2018년 2월에는 사람들이 주로 주물 냄비에 관련돼서 클릭하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인덕션이란 키워드였어요. 인덕션. 왜? 인덕션 뭔지 아시죠? 그 하이라이트 말고 가스렌지 말고 인덕션이라고 있는데 자성을 띈 걸로 이제 열을 막 빨리 올리는 친환경적인 르크루제나 스타우브나 로찌 같은 애들은 유명한 브랜드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같은 브랜드는 글로벌 하잖아요. 그럼 반대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10끼를 먹으면은 한 6끼, 7끼는 뭐 먹죠? 일식 드시나요? 아니면 햄버거만 7끼 막 드시나요? 10끼 중에? 아니죠. 뭘 먹죠? 바로 한식을 먹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루크루제라든가 뭐 스타우브 같은 유명한 명품 브랜드는 한식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슬로건을 어떻게 바꾸냐? 원래 슬로건이 쿡웰, 라이브웰 뭐 이런 거였는데 한식 전문 인덕션 무쇠 냄비로 갑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한식 전문 인덕션 무쇠 냄비. 틈새를 노리는 거죠. 키워드를 노린 거예요. 인덕션 무쇠 냄비라는 단어는 키워드에서 검색이 많이 됐어. 자, 그리고 한식 전문이라고 딱 붙여놨어. 그 순간 우리는 르크루제나 스타우브와는 차이가 나는 일이 벌어지죠. 왜? 아, 그래. 나 한식으로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좀 합리적인 무쇠 브랜드도 괜찮겠다. 인덕션에서 잘 되는 걸 찾고 있었는데, 이거 괜찮겠는데? 한식 전문 인덕션이라니까 인덕션 잘 될 것 같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무쇠 같은 경우는 2018년 4월쯤, 3월에서 이쯤에 이제 그 한식 전문 인덕션 무쇠 냄비라는 그 슬로건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쭈쭈쭈쭉 올라가는 게 느껴지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왜? 이 단어는요, 원래 이 무쇠라고 하는 냄비는 르크루제나 스타브에 뭐 파스타에 먹고 막 이런 다양한 라인업이 있어요. 예쁘고 알록달록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100년 동안 그걸 팔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식 전문 인덕션 무쇠 냄비라고 하니까 팔려. 그럼 이때부터 뭐 할까요? 이때부터 뭐 하죠? 한식 전문 인덕션 무쇠 냄비를 만들기 시작해요. 왜? 이게 팔리잖아. 사업자는 오늘의 현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트렌드는 이런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한식 전문 무쇠 냄비를 계속 만들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야, 이때, 참고로 이때는 홈쇼핑 했을 때요. 홈쇼핑 했을 때는 약간 탁탁탁 튀다가 그 바닥을 겼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더니 여기서 펑 터집니다. 예, 여기에서 이 한식 전문 무센 MB의 컨텐츠에 반한 어떤 유튜브께서 펑 터트리더니 예, 국내에서 탑셀러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감을 끌어낸 경우 있어요. 타겟을 딱 지정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인천 청라에서 이제 소원미디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대행 업체고요. 이 광고 대행 업체는 이제 인천 지역에, 경기 지역에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소원미디어는 그냥 소원미디어였어요. 그냥 뭐 입찰해가지고 광고를 끌어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어떤 슬로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슬로건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뻔한 게 제일 강력해요. 뭐가 강력하냐? 자, 뻔한 게 뭘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어, 인천 수도권 일대 최고 광고 매체로 보도사로 거듭난 소원미디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업체는 그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인천과 경기도 지역에서 광고를 제일 많이 유치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그거 뭐 해야 돼요? 바로 광고해야죠. 인천과 수도권 일대 최대 광고 보유 업타로 거듭난 소원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예, 대박 났습니다. 자, 내가 무언가 최고 타이틀 가지고 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을 가지고 있다. 내가 업계 1위다. 그러면 그거 쓰시면 돼요. 그게 슬로건이에요. 딴 게 아니라.